저는 올해 50대 중반의 남자고요. 재혼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 사별 후 8년간 아들하고 둘이 살다가 아들이 대학 들어가고 난 후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모임에서 상대를 만나게 되었고 상대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지만 저처럼 사별이 아니라 이혼을 했다더군요. 이혼한 이유를 물으니 과거 일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싶지도 않다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이혼한 지 10년 가까이 되어가지만 전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니 남자라고 하면 덧정 없고 남자는 트럭으로 가져다 줘도 싫어서 재혼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다 보니 그것도 정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고 성화이기도 하고 나이 들면 의지할 사람이 배우자뿐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재혼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인연인지 뭔지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살짝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제 눈엔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이름은 미화이고 나이는 저보다 6살 적은 여잔데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이름도 예쁘고 그냥 다 예뻤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던 거겠죠. 첫 만남부터 저는 그 여자에게 마음이 끌렸고 오랫동안 외로웠던 저는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재혼이고 늦은 만남이지만 두 사람 마음만 잘 맞으면 얼마든지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 미화도 저에게 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한박 웃음을 웃어주며 대단하다, 멋있다, 진작에 이런 남자 만났으면 자기는 떠받들고 살았을 거다 하면서 저를 엄청 치켜 세웠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여자에게 목숨을 건다고 하더니 그것이 제 얘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화가 저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 같아서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는 데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살림을 합쳤습니다. 저는 살림을 합친 후 가족들 불러다가 소규모로 결혼식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화는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 입으면 다른 사람들 흉본다고 그 돈으로 결혼기념 선물이나 하나 해주고 좋은데 여행이나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인신고도 천천히 하자고 했습니다. 미화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재혼하는 걸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며 아들 마음이 돌아서면 그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자고 했죠. 급한 일도 아니고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약 3년간 신혼부부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럭저럭 운영이 잘 되어 사는데도 별 문제가 없었고요. 그런데 장사도 유행 타는 건지 비슷한 류의 프랜차이즈들이 새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손님들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프랜차이즈 로열티를 미납하게 되고 빚도 지게 되면서 어떻게든 가게만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 같더군요. 결국 저는 다른 가게를 급하게 알아보다가 가격에 비해 괜찮은 곳이 나와서 빚을 내서 상가를 계약하게 되었는데 장부에 적힌 매출과는 달리 거의 팔이 날리는 수준이더군요. 빚은 냈지, 월세는 나가지. 계속 버틸 수가 없어서 가게를 내놓았지만 가게도 금방 나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주변에 큰 사무실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 준비를 하면서 그 일대 상권이 점점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돈벌이가 끊어지자 우리 애정전선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미화는 제가 벌지 못하는 돈 대신 벌어들인다는 핑계로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짐이 집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들어오긴 하지만 마음이 영 떠났다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우리는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헤어지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대로는 숨통 막혀서 도저히 못 살겠으니 돈을 벌어오든지 헤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택배하는 사장님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곧 일 시작할 수 있을 거고 빚만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야. 당신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걸 어떡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줘. 내가 어떻게든 먹고 살게는 할 테니까. 내가 뭐 돼지우리 안에 사는 돼지야? 입에 밥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아? 사람이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 내가 이러려고 여기 들어와서 사는 줄 알아? 그럼 어떡해.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고 있잖아. 날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응? 아휴,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뒤늦게 남자를 만나서 이 고생이야. 남자 보는 눈도 치질이도 없지. 어디 돈 많은 영감 하나 물어다가 재혼했으면 돈 걱정 없이 잘만 살았을 텐데.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 너무 기가 막혔지만 딱히 말해봐야 뭐 하겠나 싶어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열심히 일해서 재기할 생각이었습니다. 택배 일을 시작하고 정말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일했고 점심도 삼각김밥 2개가 전부였습니다. 어디 들어가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돌리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일이 끝나는 시간은 주로 밤 11시, 12시였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바로 씻고 자기 바쁘고 다음 날은 또 새벽같이 일어나 똑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미화는 제가 들어가면 자고 있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 잤어? 하고 먼저 말을 걸어도 미화는 제 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왔냐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몸도 너무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다 제 탓이다 싶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올 것이 왔더군요. 집에 들어가니 왠지 휑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안에 미화 물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장에 옷도 없고 화장품, 신발 모두 사라졌더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고 집을 나갔다는 느낌이 오더군요. 미화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전화는 받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 매몰찼습니다. 돈 못 벌어오고 무능한 것도 이혼 사유라고 하면서 우린 혼인신고 한 적이 없으니 이혼신고는 할 필요 없지만 우리 관계 이제 끝내고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도 소용없고 돈은 앞으로 열심히 벌어보겠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비록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부부로 몇 년을 살아왔는데 돈을 못 버는 것이 이별의 이유가 된다니 세상 여자들이 다 이렇게 이기적인가 싶기도 하고 내 인생에 여자 복이 없나 싶기도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런데 이미 떠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쓰다가 고장난 물건은 자연스럽게 버려지듯 저도 그냥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돈을 잘 벌 때는 돈을 잘 벌어다 주니 쓸모있고 데리고 있을 가치가 있었겠죠. 하지만 빚지고 먹고 사는 일이 빠듯해지니 저는 보기만 해도 처분해버리고 싶은 쓸모없는 고물이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물이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여자한테 저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였구나. 내가 좋아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요. 술이라도 한잔 하고 싶었는데 다음날 일에 지장이 있을까봐 술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속에는 열불이 나고 눈에서는 눈물도 흐르고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슬픈 마음은 잠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떠난 것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었고 복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수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돈 때문에 떠난 여자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더군요. 돈 많이 벌어서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택배 배달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이 한 달 평균 400만 원 정도였는데 거의 2년 정도는 제 손에 들어올 것도 없이 통장에 숫자만 찍히고 빚 갚는 대로 바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쓰렸지요. 뼈 빠지게 번 돈 손에 한번 쥐어보지도 못하니 사는 게 너무 억울하다 싶었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었던걸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돌아보니 거기에 미화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죠.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헤어진 지 2년이 넘어서 여긴 왜 왔는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미화가 집을 나간 후 저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그야말로 귀신같이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여긴 어쩐 일이야?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제가 아주 못마땅한 소리로 묻는데 미화는 대답도 하지 않고 저한테 다가와서 제 손을 슬쩍 잡는 겁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무 화가 나더군요. 지금 이 여자가 사람을 가지고 놀리나, 누굴 데리고 장난치나 싶은 마음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 여자 손을 뿌리쳤죠. 그랬더니 미안하다며 다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사람 가지고 장난해? 서로 볼 일 없는 사이고 얘기할 것도 없으니 그만 가. 찾아오지도 말고. 저는 그 여자를 떠밀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미화가 제 앞을 막으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내 그 손길을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오고 나니 옛날 일들이 떠오르면서 기분도 찝찝하고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지더군요. 무슨 일로 찾아왔을까? 왜 이제야 찾아왔을까?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미화가 그렇게 떠나고 난 뒤 그 여자 생각만 하면 치를 떨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니 마음 한켠에 그 여자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빚만 있고 돈은 없는 남자는 싫을 수도 있겠다. 떠나고 싶을 수도 있겠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간사한 것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조금씩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화는 계속 저를 찾아왔고 처음 몇 번은 그냥 돌려보냈지만 얼굴을 보면 볼수록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싶어서 그 여자와 얘기를 하고 술을 한잔 하게 됐죠. 왜 찾아왔는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니 아무런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제가 보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고 집을 나간 후 생각해보니 자기가 너무 이기적이고 잘못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당신같이 착한 사람 없는데 내가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철없는 행동을 했어. 그런데 당신을 안 보니까
너무 보고 싶고 자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나 정말 뻔뻔하지? 내가 꼴도 보기 싫겠지만 나 용서하고 받아주면 안 될까? 나 당신 가슴 아프게 한 만큼 앞으로 잘할게. 진심이야. 이미 헤어졌는데 다시 받아준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싶으면서도 그 여자와 다시 마주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그 여자와 다시 합치게 되었고 처음에 한두 달은 정말 좋았죠. 집에 들어가면 청소가 말끔히 되어 있고 밥도 차려져 있고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저를 찾아온 진짜 이유를 슬쩍 꺼내더군요. 빚진 게 있다며 혹시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려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며 자기가 경험해보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요. 그때 제 수중에 돈이 있었으면 아마 내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한창 막바지 빚을 갚고 있는 중이어서 제가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 빚다 갚으려면 앞으로 5개월 더 기다려야 돼. 그때 되면 빚도 다 청산할 수 있고 내가 버는 돈은 내가 쓸 수 있으니까 그때 바로 3천만 원은 못 줘도 몇백은 줄 수 있어. 조금만 기다리면 줄게. 그러면 자기도 한번 기다려보겠다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미화가 돈 얘기를 꺼냈을 때 이 여자가 돈 때문에 나한테 왔나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줄 돈이 없었던 건 천만 다행이었죠. 얼마 후 경악할 사실을 알고 말았습니다. 미화가 도망치듯 저를 떠났을 때 그 이유가 돈 때문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일 마치고 집에 갔을 때 낯선 여자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미화, 남편 되세요? 나 이 여자한테 돈 받을 거 있어서 왔어요. 지금 안미화 집에 있죠? 여기 사는 거 다 알고 찾아왔어요. 저는 처음에 미화가 장사하려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그 돈 받으러 찾아온 사람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미화에게 돈을 빌려줘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를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죠? 그러니 저런 여자하고 한 집에서 사시겠지. 저 여자 조심하세요. 저 여자 칠순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 꼬셔서 오피스텔 얻어내고 용돈 받아 쓰고 우리 엄마 아버지 이혼시키고 재산 가로채보려고 안달난 여자예요. 그게 무슨 얘기신지.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 그쪽 아버지하고 바람이라도 났다는 말입니까? 밖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니 미화는 방에서 튀어나와서 어서 가라고 돈을 줄 테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그 여자 등을 자꾸 떠밀더라고요. 네 남편은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뭐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네가 우리 아버지 꼬신 후에 우리 엄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암 재발했어. 우리 엄마가 암 수술 힘들게 받고 무조건 마음 편하게 지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엄마 다시 병원 입원하고 아버지하고 자식들 사이 갈라지고 우리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고. 그런데 네가 어떻게 입 싹 닫고 종적을 감출 수가 있어? 가정 있는 영감 꼬시고 돈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 상간녀 소송 위자료 내야 된다 싶으니까 오피스텔 보증금 챙겨서 튀어? 네가 인간이니? 어떻게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 얘기를 듣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알고 보니 미화는 제가 빚을 지고 있을 즈음 그 돈 많은 영감을 알게 된 모양이더군요. 저 몰래 그 영감을 꾸준히 만나오다가 그 영감이
오피스텔 구해주고 살 길을 마련해주고 나니 뒤도 안 돌아보고 저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저같이 빚만 있고 돈 없는 건 필요 없으니 돈 많은 영감한테 가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그 영감 가족들에게 영감 만나는 사실이 들통나고 가족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모양이더라고요. 상대 쪽은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하는 마음에서였는지 상간녀 소송부터 보증금 반환 소송 등 걸 수 있는 소송은 다 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고 위자료를 물어야 되는데 가진 돈이 없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고 궁금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던 거였죠. 그러다 저한테 돈 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가진 돈이 없었고 어떻게 몇 달만 더 버티다가 저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세상이 어디 자기 맘먹은 대로 되나요? 그 사이에 돈 받을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오고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찾아온 것이 저에게는 천만다행인 일이었고 미화에게는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호구 같은 저에게 돈 받아 챙겨서 또 떠나버릴 생각이었는데 돈 한 푼 뜯어내지 못하고 쫓겨나게 생겼으니까요. 정말 인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미화가 쓰던 물건들 다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어서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미쳤지. 인간도 아닌 것을 인간인 줄 알고 믿고 다시 받아들였으니 내가 미친놈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어디서 인간 말종 같은 짓만 골라서 하고 내 앞에서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고 있어. 너는 정말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인간 중에 최악이야. 내가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지. 저분 아니었다면 나는 또 너한테 깜빡 속았을 거야. 네가 한 짓 그대로 돌려받을 거다. 골목에 서서 그 난리를 치니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는 본인도 비슷한 일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지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미화를 보고 아주 시원하게 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지금 10개월이 지났는데 더 이상은 저에게 연락하지 않네요. 혼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위자료를 내야 하니 어디 가서 돈을 벌고 있는지 다른 돈 많은 영감을 꼬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인생을 그리 살아가는지 사회 암덩어리가 이런 거다 싶더라고요. 사업하다 망하고 재혼하고 헤어지고 폭풍이 한번 휩쓸고 간 것처럼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지만 이제는 빚도 다 갚고 저도 안정이 좀 되었네요. 택배로 버는 돈이 적지 않고 제가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도 아니니 빚 갚고 나서 돈도 조금 모았습니다. 앞으로 한 3년 고생 바짝 하고 돈 모아서 다시 일어날 겁니다. 힘내서 잘 살라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